1986년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엑셀을 수출했습니다. 품질 문제로 미국 토크쇼에서 놀림감이 된 그 차 말입니다. 2024년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서 혼다보다 30만 대를 더 팔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다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어코드는 미국에서 3년 연속 베스트셀링카였고 혼다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다른 차 살 돈이 없어서 사는 차라는 이미지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혼다가 현대차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동차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역전극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현대차 그룹은 미국 판매량 7위였습니다. GM, 토요타, 포드, 스텔란티스, 혼다, 닛산 뒤에 있었죠. 그런데 2021년 미국 진출 35년 만에 처음으로 혼다를 추월했습니다. 지금은요, 4위입니다. 포드 바로 뒤를 쫓고 있고 솔직히 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90년대 자동차 업계의 웃음거리였던 회사가 어떻게 일본의 자존심 혼다를 넘어섰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동안 혼다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답에는 금융위기, 슈퍼볼 광고, 유럽에서 스카우트한 디자이너들, 그리고 두 회사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결과는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현대차가 어떻게 미국을 정복했는지, 그리고 왜 혼다는 이를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차의 성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해하려면 현대차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시장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1980년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미국 시장의 23%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신뢰성을 완성해왔고 그동안 디트로이트는 고장 잘 나는 차를 만드느라 바빴거든요. 그 선두에 혼다가 있었습니다. 어코드는 1989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되었고 3년 연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1990년에만 41만 7천 대가 팔렸습니다. 계산해보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매분마다 어코드 한 대 이상이 팔린 겁니다. 혼다는 단순히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의 자동차에 대한 기대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에 1986년 현대차가 엑셀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세일즈 포인트는 단순했습니다. 가격사 995달러, 5,000달러도 안 되는 신차였죠. 처음에는 많이 팔렸습니다. 그 가격에 누가 안 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차를 몰기 시작하면서 생겼습니다. 엑셀은 좋게 말해서 안 좋은 쪽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품질 문제, 기계 고장, 중고 렌터카보다 못한 신뢰성. 현대차는 90만 대 이상을 리콜해야 했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미국 TV 코미디의 단골 소재가 되었고 솔직히 그 농담들은 대부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항상 제일 싼 거 사고 왜 고장났냐고 놀라는 친구 있잖아요. 90년대 초반 현대차 오너가 딱 그랬습니다. 코미디언들이 현대차 농담으로 밥벌이를 했고 현대차는 더 좋은 차 살 돈이 없어서 사는 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혼다는 JD 파워상을 휩쓸고 오하이오에 공장을 짓고 시빅과 어코드를 미국의 합리적인 선택의 상징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혼다에게는 현대차가 꿈꿀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죠. 두 회사의 격차는 단순히 품질이나 판매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혼다는 자동차의 미래를 대표했고 현대차는 신용 점수가 골프 점수 같을 때 사는 차를 대표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있으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잃을 게 없는 회사가 가장 큰 모험을 합니다. 그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미국 경제가 1930년대 이후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인이셨던 분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몇 주 만에 신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은행들은 완벽한 신용 기록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미국인에게 새 차 구매는 내년쯤에서 10년 후쯤으로 미뤄졌습니다. 숫자는 정말 재앙적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2006년 일 700만 대에서 2009년 일 60만 대로 추락했습니다. 40% 하락,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실업률은 5%에서 2009년 10월 10%로 2배가 됐고 870만 개의 일자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차를 안 샀습니다.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GM은 북미 공장 20개를 폐쇄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30개 공장 전체를 최소 한 달간 가동 중단했는데 직원들에게 그 소식 전하는 게 참 재미있었겠죠. 두 회사는 워싱턴으로 가서 거의 코미디 같은 장면으로 전용기를 타고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850억 달러의 긴급 대출을 받았습니다. 난공불락이라던 일본 브랜드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토요타는 2008년 9월 한 달에만 판매가 32% 폭락했는데 21년 만에 최악의 하락이었습니다. 혼다의 연간 판매도 8.2% 감소했습니다. 큰 숫자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회사들이 평소에 돈을 찍어내듯 벌었다는 걸 생각하면 심각한 겁니다. 모든 메이저 자동차 회사가 피를 흘리고 있었고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비용 절감, 직원 해고, 움츠리기, 그리고 좋은 날이 오기를 기도하기. 그런데 서울 어딘가에서 현대차 경영진은 똑같은 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재앙을 본 곳에서 현대차는 회사의 궤적을 바꿀 무언가를 봤습니다. 기회를요. 그리고 그들이 다음에 한 일은 자동차 역사상 가장 대담한 마케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 구제금융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공장을 닫을지 고민하는 동안 현대차 마케팅팀은 전혀 다른 종류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이트는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단순했는데 제 생각에 그래서 더 천재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단순히 돈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할부금 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차 사고 나서 다음 달에 해고되면 어떡하지? 였습니다. 당시 현대차 마케팅 부사장이었던 조엘 이워닉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놓친 것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마케팅 전설이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5일 현대차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약속은 단순하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새 현대차를 사거나 리스한 후 1년 안에 실직하면 페널티 없이 차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차값보다 더 빚지고 있어도 최대 500달러까지 커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2009년 초에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자유낙하 중이고 누구도 자기 일자리가 안전한지 몰랐는데 현대차가 나서서 우리가 위험을 지겠습니다. 당신 말고요 라고 말한 겁니다. 줄타기를 하려는 사람에게 딱 그 순간 안전망을 건네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셉에서 슈퍼볼 광고까지 현대차는 이 캠페인 전체를 37일 만에 실행했습니다. 37일이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광고에 쓸 폰트 정하는데 그보다 더 걸립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화제가 된 슈퍼볼 광고 중 하나를 구상하고 승인받고 촬영하고 방영하는 것을 한 달 남짓 만에 해냈습니다. 도박은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슈퍼볼 이후 닐슨 조사에 따르면 시청자의 43%가 광고를 본 후 호감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브랜드로 현대차를 꼽았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호감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브랜드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판매 실적은요? 2009년 미국 자동차 시장 전체가 22% 폭락하는 동안 현대차 판매는 올랐습니다. 내려간 게 아니라 올랐습니다. 8%요. 435-64대를 팔아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자동차 시장에서 유일하게 성장한 메이저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어낸 것 같으니까요. 토요타, 혼다, GM, 포드 모두가 판매 폭락을 지켜보는 동안 현대차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전문지 ADAG는 현대차를 올해의 마케터로 선정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하나의 결정이 현대차와 경쟁사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다른 모든 회사가 수비 모드에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기 두려워할 때 현대차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의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미국 소비자에게 베팅했습니다. 성공했고 이후 10년 동안 반복될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차는 빠르게 움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반면 경쟁사들은 안전하게 플레이하다가 뒤처집니다. 뒤처지는 얘기가 나왔으니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혼다는 뭘 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데 혼다 같은 회사를 사후에 비판하기는 쉽거든요. 혼다는 무능한 회사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사랑하는 좋은 차를 만듭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그들이 내린 전략적 결정들을 보면 누가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에 문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SUV와 크로스오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판매 차트를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 트렌드였습니다. 그리고 혼다의 대응은 크로스 투어였습니다.
크로스 투어를 기억 못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해치백인지 세단인지 크로스오버인지 디자이너가 정하지 못해서 다 합치자고 한 것 같은 어색한 차였습니다. 2012년 최고 판매량이 약 22영대였습니다. 같은 해 포드 이스케이프는 거의 28만 대가 팔렸습니다. 혼다는 사실상 총싸움에 헷갈리는 칼을 들고 간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산타페, 투싼, 스포티지, 그리고 결국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를 출시하는 동안 혼다는 계속 세단에 베팅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세그먼트에서 따라잡기 바빴습니다. 마치 2010년에 DVD 플레이어에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DVD가 예전에는 잘 팔렸으니까요. 숫자는 잔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혼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17년 9%에서 2022년 7.1%로 떨어졌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수십만 대의 판매 손실입니다. 2022년 8월 한 달만 봐도 토요타 판매가 약 10% 하락할 때 혼다는 37.7% 폭락했습니다. 거의 4배나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가장 의미심장한 결정은 전기차에서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자체 EGMP 플랫폼을 밑바닥부터 개발하고 아이오닉 5를 디자인하고 포르쉐와 BMW 출신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동안 혼다는 경쟁력 있는 EV 플랫폼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2024년 그들의 해결책 GM의 얼티움 플랫폼으로 만든 혼다 프롤로그입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혼다, 엔진과 혁신으로 유명한 자동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엔지니어링 회사 중 하나가 전기차를 팔기 위해 GM의 숙제를 베껴야 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현대기아 판매는 2015년 기준 대비 약 26% 증가했습니다. 혼다 판매는 2017년 최고점 대비 약 13% 하락했습니다. 경쟁 포지션에서 거의 40%피 차이가 난 겁니다. 이건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둔 보수적인 선택의 패턴이었습니다. 혼다가 지지 않으려고 플레이하는 동안 현대차는 이기려고 플레이했고 자동차를 완전히 바꿀 인재들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현대차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에 한 일은 성공하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거의 오만할 정도로 대담했는데 회사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처럼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천천히 차를 좋게 만드는 대신 현대차는 유럽 최고의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인재를 빼와서 완전히 새로운 기업 DNA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농구팀이 자체 육성 시스템으로 선수를 키우는 대신 그냥 르브론, 커리, 듀란트를 한꺼번에 영입하기로 한 것과 같았습니다. 2006년 현대차는 피터 슈라이어를 설득해서 아우디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가 디자인한 아우디 TT 아시죠? 그를 기아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로 영입했습니다. 독일의 전설적인 디자이너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싼 차로 기억하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 발표가 자동차 업계에서 꽤 화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슈라이어는 기아에 지금은 유명한 타이거 노즈 그릴을 만들고 브랜드에 그동안 없었던 것을 줬습니다. 바로 독자적인 시각적 정체성이요. 너무 잘 되어서 2012년에는 현대차 그룹 전체의 디자인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슈라이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현대차는 굿 동커볼케를 영입했는데 그의 이력서는 10대들이 방벽에 붙여놓는 차목록 같습니다.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를 디자인했습니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요. 벤틀리 플라잉 스퍼를요. 사람들이 존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갖고 싶어하는 차를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현대차를 디자인하게 된 겁니다. 같은 해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영입을 해냈습니다. 알베르트 비어만은 BMW에서 31년을 보냈고 전설적인 M 디비전의 엔지니어링 부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자동차 마니아들이 새벽 3시에 온라인 포럼에서 아직도 토론하는 차들의 주행 다이내믹스를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현대차가 그를 그을헨에서 서울로 오게 설득했습니다. 비어만의 미션은 현대차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퍼포먼스 브랜드요. 그는 그것을 N이라고 불렀는데 남양연구소와 독일 뉘르부르크링의 이름을 딴 겁니다. 이제 그들은 세계 최고의 차들과 함께 거기서 자기 차를 테스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름 정말 좋아합니다. 겸손하면서도 야심찬 느낌이 동시에 나거든요. 결과는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벨로스터에는 폭스바겐 골프 GTI와 정면으로 대결할 수 있는 진짜 핫해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잡지 로드앤트랙은 2020년 올해의 퍼포먼스카로 선정했습니다. 현대차가요,
퍼포먼스카 상을 받는 거요. 10년 전이었으면 그 문장은 개그였을 겁니다. 그리고 제네시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2015년 11월 제네시스를 독립 럭셔리 브랜드로 발표했는데 한국 자동차 회사가 만든 최초의 럭셔리 디비전입니다. 2023년 8월까지 제네시스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이상을 판매했고 G70은 2019년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인재 영입 전략은 현대차의 기업 문화에 대해 근본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내부에 모든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수십 년에 걸쳐 유기적으로 개발하는 대신 프리미엄 가격을 주고 전문성을 수입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조급하고 비쌌고 완전히 천재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공격적인 철학을 전기차 혁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봅시다. 전기차 혁명은 테슬라의 것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BMW나 메르세데스 같은 기존 업체들이 결국 따라잡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도 한국이 주요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베팅하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면 그런 가정에 비즈니스 스쿨 케이스 스터디에 쓰이게 되는 종류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2021년 현대차는 자체 개발한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 즉 Electric Global Modular Platform 위에 만든 아이오닉 5를 출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솔린 차의 배터리를 어색하게 우겨넣은 많은 초기 EV들과 달리 이건 처음부터 전기차로 설계되었습니다. 800V 아키텍처로 10%에서 80%까지 18분 만에 충전됩니다. 플랫 플로어 덕분에 2배 가격의 차보다 더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디자인은요? 제 생각에 아이오닉5는 지난 10년간 생산된 차 중 가장 흥미로운 디자인을 가진 차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가 파라메트릭 픽셀이라고 부르는 레트로 퓨처리스틱 스타일인데 마케팅 헛소리처럼 들리다가 실제 차를 보면 1974년 컨셉카와 2035년 우주선이 아이를 낳은 것 같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주목했고 그 반응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아이오닉5는 월드카 어워드를 휩쓸었는데 후보에 오른 3개 부문 모두에서 우승했습니다. 월드카 오브 더 이어, 월드 일렉트릭 비히클 오브 더 이어, 월드카 디자인 오브 더 이어. 33개국 102명의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27개 경쟁 모델을 검토하고 현대차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차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오닉 ON이 나왔는데 퍼포먼스 버전으로 2024년 월드 퍼포먼스카 상을 받았고 뉴르부르크링에서 전기 SUV 최고 랩타임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뉴르부르크링 기록을 보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10년 전이었으면 이건 개그 소재였을 겁니다. 자, 제가 혼다가 GM 플랫폼을 빌려야 했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죠? 더 확실하게 대비시켜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자체 기술로 월드카 어워드 트리플 크라운을 받는 동안 혼다의 첫 번째 본격적인 미국 전기차인 2024년 프롤로그는 GM의 얼티움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쉐보레 블레이저 EV와 같은 기본 아키텍처입니다. 프롤로그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건 없고 대부분의 평가에 따르면 괜찮은 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혼다는 전동화에서 너무 뒤처져서 자기 타임라인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었고 팔 제품을 갖기 위해 경쟁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했습니다. 현대차는 자신의 미래를 밑바닥부터 만들었습니다. 혼다는 적어도 당분간은 남의 것을 빌리고 있습니다. EV 전략의 이런 차이는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고립되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실제로 엄청난 숫자로 사는 세그먼트에서도 같은 패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SUV와 크로스오버요. 전기차가 미디어의 모든 관심을 받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EV는 아직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입니다. 자동차 지배권을 위한 진짜 전쟁은 미국인들이 실제로 대량으로 사는 세그먼트에서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SUV와 크로스오버입니다. 이 영역에서 현대차 그룹은 그냥 효과적으로 경쟁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조율된 공격을 실행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9년 현대차와 기아는 한국 SUV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를 재정의할 쌍둥이 플래그십을 출시했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와 기아 텔루라이드는 둘 다 같은 플랫폼 위에 만들어진 3열 패밀리 SUV였고 둘 다 미국 시장의 심장을 직접 겨냥했으며 둘 다 구매자들이 왜 다른 걸 고려했는지 의아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과는 역사적이었는데 아마 혼다와 도요타 본사에서 불편한 회의가 좀 있었을 겁니다. 2020년 4월 기아 텔루라이드가 월드카 오브 더 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24개국 86명의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투표했고 기아가 이겼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월드카 오브 더 이어 본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구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이겁니다. 텔루라이드는 상받고 사라지는 반짝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카엔드라이버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베스트 리스트에 선정했습니다. 6년 연속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지속적인 탁월함입니다. 2024년 기아는 텔루라이드 115, 504대를 팔았고 현대는 팰리세이드 110, 55대를 팔았습니다. 합치면 한 세그먼트에서 한 기업 집단이 22만 5천 대 이상을 판 겁니다. 자, 이 차들이 경쟁 대상으로 삼은 게 뭘까요? 혼다 파일럿입니다. 파일럿은 혼다가 수십 년간 만들어온 충분히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혼다 경영진을 걱정시켜야 할 비교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시작가는 36, 800달러입니다. 파일럿은 39, 9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혼다가 3,000달러 이상 더 비쌉니다. 그 3,000달러를 더 내고 뭘 받을까요? 더 좋은 신뢰성? 아닙니다. J, D, 파워에 따르면 팰리세이드는 100점 만점에 85점이고 파일럿은 80점입니다. 더 좋은 보증? 확실히 아닙니다. 현대는 파워트레인에 10년 10만 마일을 제공하고 혼다는 5년 6만 마일입니다. 말 그대로 절반입니다. 더 많은 기능, 더 낮은 가격, 더 좋은 보증, 더 높은 신뢰성 점수. 제 생각에 모든 주요 비교 항목에서 지고 있으면 마케팅 문제가 아닙니다. 제품 전략 문제입니다. 현대차가 모든 전선에서 공격하고 혼다는 수비하는 이 패턴은 어디를 봐도 나타납니다. 그럼 한 발짝 물러서서 스코어보드를 살펴봅시다. 이 시점에서 제가 현대차는 좋아 보이고 혼다는 나빠 보이게 데이터를 골라서 쓰는 건 아닌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논평 없이 숫자만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결론을 내리시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참지 못하고 좀 논평할 텐데 숫자가 스스로 꽤 큰 소리로 말하거든요. 월드 카 오브 더 이어,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29개국 100명의 국제 기자들이 세계 최고의 차량에 투표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5년간 이 상을 4번 받았습니다. 2020년 기아 텔루라이드, 2022년 현대 아이오닉 9, 2023년 현대 아이오닉 9, 2024년 기아 EV9,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수상입니다. 이 연속 기록을 달성한 다른 자동차 회사는 없습니다. 2020년 이후 월드카 어워드 총 수상 12개입니다. 5년에 12개의 트로피입니다. 같은 기간 혼다의 월드카 어워드는요, 0까지 세시면 됩니다. 2019년 미국 시장 순위, 현대차 그룹은 7위였고 거의 모든 중요한 회사 뒤에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 4위로 올라가며 스텔란티스, 혼다, 닛산을 추월했습니다. 4년에 3계단입니다. 2023년 미국 판매, 현대차 그룹은 165만 대를 팔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혼다는 131만 대를 팔았습니다. 34만 대 이상 차이인데 이건 어떤 자동차 회사들의 연간 총 생산량과 맞먹습니다. 2024년 SUV와 크로스오버가 현대차 미국 판매의 75%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실제로 사는 세그먼트에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그걸 전체 사업 전략의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2021년 현대차 그룹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혼다를 미국 판매에서 추월했습니다. 그건 이상 현상이나 공급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매년 그 리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전망이나 애널리스트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쓰여진 역사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다음엔 뭐가 올까요? 그래서 이 숫자들은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회사들, 솔직히 어떤 산업에서든 경쟁하려는 사람이라면 주목해야 할 이 15년 변환 속에 숨겨진 교훈이 뭘까요? 제 생각에 대부분의 조직이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워하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단순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현대차는 다른 모두가 느리게 움직일 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쟁사들이 뒤로 물러설 때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국적이나 비용에 관계없이 최고의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일 때 계산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착공 후 2년도 안 되어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새 메타 플랜트에서 첫 번째 현대 아이오닉 5가 조립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빈 땅에서 차량 생산까지 2년, 대부분의 회사는 회의실 리모델링 하는데 그보다 더 걸립니다. 이건 이 전체 이야기에서 봐왔던 바로 그 현대차의 속도인데 126억 달러짜리 공장에 적용한 겁니다.
이건 작은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경제개발 프로젝트이며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전반에 걸쳐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구센터는 이것이 약 4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의지 수준을 정말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에 추가로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40년간 미국에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들은 그냥 포지션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격차를 벌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혼다는 자체 EV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 진짜 자체 개발 전기차는 2026년까지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때쯤이면 현대차는 거의 2년간 미국에서 만든 EV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혼다는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차를 만들고 수백만의 충성 고객들이 계속 그 차를 살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경쟁자가 적극적으로 위대해지려고 할 때 그냥 좋은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성 고객들은 결국 나이가 들고 다음 세대 구매자들은 90년대의 명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질문은 현대차가 이미 이겼는지가 아닙니다. 이겼습니다. 질문은 혼다나 다른 누군가가 다음 전투에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입니다. 1986년 현대차는 미국에 엑셀을 수출했습니다.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농담거리가 된 싼 차였습니다. 그 농담들은 수십 년간 지속됐고 솔직히 대부분 맞는 말이었습니다. 2009년 세상이 무너지고 모든 합리적인 회사가 예산을 삭감할 때 현대차는 37일 만에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미국인들이 그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꾼 슈퍼볼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2015년 유럽 최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털고 BMW 최고의 퍼포먼스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하고 전문가들이 절대 안 될 거라고 했던 럭셔리 디비전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한국 회사 최초로 월드카 오브 더 이어를 받았습니다. 2021년 3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판매에서 혼다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갈망이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도가 망설임을 이길 때요. 회사가 생존이 매일 이기는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했을 때요. 혼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성, 역사, 충성 고객들. 현대차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훈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 전쟁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